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만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번 이야기는 2023년 4월 포스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바뀐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었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그럼 보시죠. 2023년 4월 셋째 주 차이잉원과 메카시 당시 미 하원 의장 간 논쟁적 미팅의 여파로 인해 대만 해안 근처에서 미 해군 USS 니미츠 항공모함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산둥호 항공모함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베이징과 타이페이 사이의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오판이나 실수, 불운이 추가될 경우 미국은 핵무장한 중국과 공개적인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재래전 결과가 누구의 승리로 판정나든지 상관없이 대만 방어전은 인도 태평양에 배치된 미 공군과 미 해군을 불구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이 USS 엔터프라이즈 딱 한 척밖에 안 남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었지만 당시 세계 최대였던 미국 조선 능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미국의 조선 능력은 2차 세계대전 때와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대만과 관련해 떠오르는 질문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만의 롤 모델이 될까?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군이 기대 이상으로 싸우고 개전 당시 나이브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푸틴의 정치적 노림수 또는 목표가 아름답게 짬뽕되면서 당시 결과로는 우크라이나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경우에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던 사람은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8년간 전투, 즉 본질적으로는 이미 내전을 치르고 있었으며 관련 전투 경험도 쌓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우 안티 러시아 성향을 미친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네오나치 등이 전면에서 이미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2012년 2월 러시아군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조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된 역학관계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 선거 결과들과 공식 여론조사들을 통해 대만 국민들의 정신무장 수준이 우크라이나에 못 미친다는 점이 계속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준비태세는 잘 되어 있나? 공식적으로 대만은 2024년 기준 현역 16만 9천 명과 예비군 165만 7천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대 중 누구도 지난 수년간 어떠한 실전 경험도 가지지 않았으며 대만군의 훈련 횟수는 너무 뜨문뜨문이고 훈련의 질 역시 그냥 낮다고 평가됩니다. 참고로 대만 최전방 현역 부대 중 일부는 놀랍게도 완편 대비 60%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집병은 4개월만 복무하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무기 발사 방법, 즉 총 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 수준의 교육만 받고 끝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진짜로 심각함이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중국의 통치를 원하나? 예전 홍콩 얘기를 하면서 홍콩이 당하는 꼴을 본 대만인들은 중국의 통치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만인들은 중국인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홍콩 사례를 통해 대부분의 대만인들이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지만 대만 선거 결과들을 통해 대만인들의 반대는 정부 형태에 대한 것이지 중국 본토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인들은 압도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경험했던 것, 즉 러시아를 극도로 경멸하며 8년간의 내전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은 군대와 조우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침공은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경험이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대만 군대와 직면하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핵심은 의지의 테스트이며 사기의 차이는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병참 및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대규모 무기 및 물자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유럽과의 넓은 육지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대만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실상 고립될 것이 확실합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 쇼 이후 중국이 대만을 목표로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훈련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적대 행위가 시작될 때 해상 봉쇄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모든 무기 및 물자 공급이 선박이나 비행기로만 가능한 대만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 전쟁과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디를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관찰된 또 다른 차이점은 적대 행위 발발 시 중국 대만 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전 당시 러시아는 드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장기전을 벌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압도할 수 없었고 덕분에 키예프는 2023년 봄까지 웃자든지 견뎠습니다. 개전 초반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대만을 목표로 상당한 양의 현대식 미사일을 이미 비축해 놓은 상태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생산력은 흔히 붕어빵 찍어낸다고 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 역시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미사일 생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 발생 즉시 해당 시설들을 타격해 대만 국내 생산 능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만의 능력으로는 개전 초반 중국 본토 내 생산 시설들 중 일부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이후 지속적인 공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애매모호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 대만과 전략적 모호성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대해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을 그만두고 미국이 대만을 놓고 중국과 싸울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의 정책이 중국 대만 전쟁 억제에 여전히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대만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선언한다는 것은 중국의 공격에 대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무자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 즉 미국의 어떤 미션 크립을 지겹도록 얘기했는데요. 워싱턴 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깡패 러시아를 상대로 작은 우크라이나가 억수로 잘 견뎠다라는 창조된 성과에 고무되어 큰 깡패 중국에 대항해 작은 대만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가능할 것이라는 억수로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하고 창조된 결론은 정말로 단순하고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든 물리적인 힘의 차이에서 보든 우크라이나와 대만 사이의 조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다르며 군사적 펀더멘털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해야 되나? 이 질문은 대만과 관련해 문자가 계속해서 던지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대만을 놓고 중국과의 전쟁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분쟁을 위해 미국이 이기지도 못할 수 있는 분쟁을 창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먼저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국-중국 전쟁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억수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CSIS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미 공군 및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기 수십 대가 떨어지고 항공모함과 전함들이 침몰하면서 미군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대만전쟁 시뮬레이션 중 대부분에서 목격되는 흥미로운 공통점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미군이 입을 데미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토의 육군 전력이 비무장화되는 것처럼 대만 방어를 통해 미 공군 및 미 해군 전력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경우 미국의 전투력은 향후 수십 년간 고갈되어 미국의 국가안보가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중국 대만 싸움을 억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다른 미국 동맹국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며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중국과의 교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을 또 다른 소모품으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모든 전력을 보존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를 복구하는 데에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미국의 비교 군사적 이점을 최소한 향후 수년간 가만히 앉아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무리해보면 무자견적으로 상륙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우 전면전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극복해야 될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데 100% 성공할 것이라는 장담은 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전쟁은 곧 혼란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으며 실제로 뭐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또한 미국인 그리고 미국 동맹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군은 곧 천하무적이다 라는 인식과 달리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은 물리적 쇠퇴가 뚜렷이 목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믿을 만한 생산력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 방어를 위해 그나마 남아있는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손실될 경우 해당 손실을 미국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만에 있는 어떤 것이든 미국이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가치는 없습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만에 던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